좀 더 밀접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경기 침체 공포감에 뒷걸음질 치는 하루였죠. 코스피가 2% 가까이, 코스닥은 2% 이상 넘으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에 조금 더 경계심을 세워야 될까요? 우려감을 낮춰도 되는 시점일까요? 김증권 신창원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성전남 신창원입니다. 어제 조정 전망 얘기를 해주신 덕분에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부터는 주가는 저는 반등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사상 최악의 국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저도 이렇게 10% 이상 잘 떨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8.3%, 그리고 코스닥 같은 거 12% 정도 글로벌 시세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세가,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3%밖에 안 되고 중국 그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돼 있습니다.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11% 정도 상승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그 중국 상해 증시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그 한 25%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하락은 좀 과하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그 월 초에 제가 이제 월 D마크 차트 이걸 먼저 말합니다. 어제 빠진 게 D마크 차트 끝자락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수가 이제 2140포인트 이 지수를 제가 월 초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지수입니다.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그 상하 다 있었습니다. 상하 다 있었는데 2140에서 2215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추가적인 이 박스 안에 놓을 것이다. 이걸 말은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훅 빠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납니다. 코스닥도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한테 725포인트에서 763까지 65까지 가는데 딱 거기에 D마크 차트 걸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차트를 볼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볼 수 있는 차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볼륨저 밴드죠. 볼륨저 밴드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륨저 밴드를 보면 지금 볼륨저 밴드 형태가 이제 확장 국면입니다. 그 볼륨저 밴드를 보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 볼륨저의 그 폭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폭을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치했는 게 BWA라는 지표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BWA인데 이 지표를 보면 볼륨저 폭 자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이제 이게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이 자리가 제일 폭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여기가 폭이 제일 좁고요. 이제 폭이 제일 좁고 폭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이 폭이 좁았다가 폭이 커질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폭이 줄어들어요. 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60일 이평의 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래량이 줄고 활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떨어지면서 우리가 주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많은 게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폭이 좁아졌다 이제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게 지지를 받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일단은 61회평까지 오늘 기술적 반등이 있겠지만 61회평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밀려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 보실 때 항시 BWI 하는 이 볼륨저 밴드의 어떤 게 테두리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활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활동력이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져야 보통 우리가 이제 볼륨저 밴드 저점에서 저항이 지지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볼 때
BWI가 저점이면 지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볼륨저 밴드 여기는 다인데 여기는 안 다이죠. 이럴 때는 이쪽은 BWI가 축소되어 있지만 이쪽은 BW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항시 주가가 우리가 볼륨저 밴드 상단이나 하단 다였을 때 BWI가 상승하면은 거기가 저항과 지지가 안 되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볼륨저 밴드를 꼭 여러분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볼륨저 밴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100 한 25포인트 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저점이 지지가 안 될 걸로 저는 이제 반등 헤드가 다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 볼 수 있는 게 책에 이제 먼저 볼 수 있는 게 딱 세 개고 다른 건 다 후행성인데 그 후행이 조금 일찍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지 선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볼륨저 밴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여러분 피봇입니다. 피봇이 이제 항상 먼저 나오죠. 먼저 나오는데 이제 이 볼륨저 밴드와 피봇을 같이 이용하면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봇이 밖에 나가면 주가가 거의 바닥이에요. 피봇이 밖에 나가면 단기 꼭지가 되겠습니다. 단기 꼭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피봇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진바닥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가 지금 뭐 우리가 주식이 피봇 같은 경우에 한 75%가 피봇 안에서 놀아요. 피봇 안에 노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피봇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보통 피봇이 한 열흘에 한 이틀 정도 피봇 밖에 나갑니다. 열흘에 이틀 정도 밖에 나고 그 나머지는 피봇 안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피봇은 연속적으로 이틀 연속 피봇 안에 밖에 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 자체가 이제 피봇 안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2133에서 2165포인트 박스권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바닥입니다. 이 볼륨저 밴드 밖에 피봇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대형주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와서 코스닥은 추가적인 하락 61일평까지는 제가 여러분 저때 하락한다고 했는데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수 있는 차트가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알려줬던 D마크 차트 그리고 피봇 그리고 볼륨저 밴드 요 세 차트는 선행으로 볼 수 있는 차트고 나머지는 선행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차트입니다. 모든 것이 누적 지표나 침체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지표들이 굉장히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라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이동 평균을 볼 때 제일 중심적으로 보는 게 이제 61일평입니다. 61일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설에 이제 미국 증권 속설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재경부에 도전하지 마라. 두 번째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거기 말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61일평이 종이 상승할 때는 지지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61일평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급격히 앞으로 급격히 한 열흘 정도, 5일 정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강력한 61일평에 지지가 예상된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리고 보통 20일, 60일 정비율 상태에서 61일평 아래 주식을 사는 거는 저는 해피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수 관련 주식도 조금씩 짧은 지수 관련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말씀은 개별 종목이 우선이지만 지수 관련 주식들도 여러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61일평이 종이객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 상승하는 자리입니다. 코스피는 한 15일 정도 되지만 코스닥은 한 10일 정도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지수 관련 주식들 바이오도 이제는 충분히 담보 부족이 났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신용 많은 것들이 바이오 주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하시고 특히 여러분 고점에 이렇게 흑병이 나오면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거고 바닥에 양봉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구조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자리는 주식이 충분히
반등할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보통 우리 이동평균의 장세를 볼 때 21일평과 61일평 보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두 종목 다 정비율입니다. 정비율이라는 것은 주식이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 그래도 뭐 주가 약세를 가더라도 추세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가 죽었다는 것은 20일과 60일이 정배열과 역배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추세는 조금 더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고 너무 쫄지 마라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는 구름을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구름이 아직까지 앞구름이 여러분 보다시피 붉은 구름이다. 붉은 구름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붉은 구름입니다. 붉은 구름이라는 것은 상승의 여력. 그 대신 구름이 두꺼우면 저항입니다. 상승의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름이 아직까지 두꺼워요. 두껍다는 것은 상승의 저력. 반대로 말하면 지지의 저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이 두껍습니다. 구름이 두껍다는 것은 저항이에요. 앞구름이 두꺼울 때 검은 구름이 두꺼울 때 지지가 되고 붉은 구름이 두꺼울 때 저항이 된다.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주가 떨어지는 것은 글로벌 증시도 있지만 우리 개인들이 상승적으로 걸어난 부분 이게 내가 굉장히 리스크 있다고 했는데 역시납니다. 우리 개인들이 한 30억 따다가 지금 어제 거의 담보 부족 나고 남은 것만 15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항시 내가 발생을 안 하더라도 발생 보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여러분 그 장에도 코스닥은 어제 개별 종목적 상승 평균 가격이 5% 이상 되는 득세, 특히 어제 로봇자 들어가는 주식들이 화려한 양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적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이 70%, 코스피를 한 30% 하는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훌을 털고 이럴 때일수록 최고의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또 개별 종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항시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전남 신청원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예상하셨습니다. 화요일장 상승 마감 기원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신창환 전문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